안녕하세요. 다이어카우스입니다. 요거는 이와 가가미 솔다넬라라고 하는데요. 가격도 엄청 거하죠. 3만 원짜리예요. 꽃향기 야생화에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사진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핑크색, 보라기가 나는 요런 핑크색이에요. 자, 이렇게 사진이. 근데 요게 색상이요. 그 촬영하는 그 카메라마다 약간 좀 색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요거보다 진할 수가 있고 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오늘 한번 분홍기기 하면서 키우기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거를 요 화분에다가 지금 옮겨줄 거예요. 요거. 요번에 가져온 선물 받은 요 송화 화분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19,000원에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요렇게 해서 깔고요. 보시게 되면 녹소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원산지가 또 일본이면서 요게 요 흙들이 전부 다 일본에서 들어온 수입 흙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요 흙에다가 처음처럼 야생토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려고 해요. 분만 옮기려고 해요. 지금 자, 한번 빼 볼게요. 요거를 그대로 빼서 여기다 그대로 옮겨 줄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뺐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그대로 요렇게 해서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잘 넣었죠? 그대로 엎었다가 그대로 이렇게 했어요. 자, 요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해주면서 바깥에만 이렇게 채워줄게요. 요것도 5가지가 전부 다 일본에서 넘어온 하산재 있죠. 그걸로 가공된 흙들이에요. 5가지가 이렇게 섞인 게.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잘 옮겼습니다. 이렇게 옮겼는데요. 요거 이렇게 잎이 하엽이 진 거 있어요. 요거 띠낼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띠내면 쑥 뽑혀서 딸려 올려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잡은 채로 뽑아내셔요. 자, 이렇게 해서 꽃은 그렇게 예쁘게 핀다고 하는데 많이 지금 활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옮겼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옮겼고요. 키우기는 또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와 가감이 솔다넬라 알피나라고 해요. 또 이름 길어요. 이게 일본에서 사는 고산식물이라고 해요. 고산식물. 우리나라도 고산식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고산식물에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특징이 보면은요. 건조하게 이렇게 키우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알아볼게요. 암벽, 바위 틈 이런 데에 보통 습기가 없잖아요. 그런 곳에 습기가 있는 그늘에서 자생을 한대요. 이게요. 좀 어렵죠. 고산지대의 암벽이나 바위 틈 사이에 습기가 좀 있는 곳에서 그늘에 여기 잘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햇볕이 쨍쨍 들어오는 데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저희 집 같은 데서 잘 자라겠죠. 여름에 직사광선 이렇게 쐬면 이게 다 타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햇볕이 많지 않은 데에서도 이걸 키울 수가 있다고 해요. 더위에 그래서 굉장히 약하대요. 더위에 여름에 그늘에서 키웁니다. 분명히요. 반그늘도 아니고 여름에 시원하게 그늘에서 키워요. 봄, 가을에는 요거를 햇볕을 조금 반그늘, 반양지 조금 좀 요렇게 한 2시간 정도 요렇게 들어오고 2~3시간 정도 들어오는데 약하게 들어오는 햇볕에서 잘 자란대요. 세게 들어오는 햇볕보다도요. 그렇게 자라고요. 여름에는 그늘에 꼭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키우고요. 가습되지 않게 비를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비가림을 하셔서 가습이 안 되게 시원하게 이렇게 물을 많이 주면서 키워야 된다고 해요. 비 맞추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얼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요. 요게요. 또 추위에 약간 좀 약한가 봐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데 추운 고산지대가 아니고 따뜻한 고산지대에서 이게 자라나 봐요. 그래서 겨울에 냉해 입지 않도록 신경 써줄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개화는 평균적으로 보면 3~4월에 한대요. 자생지에서는. 그런데 일본의 자생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4월, 5월 달쯤이 아닐까 이렇게 싶어요. 자생지에서는 3~4월에 개화를 한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하우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일찍 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온도만 맞으면 반양지에서 잘 자라고 직광은 피해서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주기는 보통이라고 해요. 요게 흙이 중간 정도, 겉흙이 말라 들어가서 한 이틀 정도 있으면 화분의 흙이 절반 정도 이렇게 마르면 이렇게 해주면 키우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습은 금물이라고 했어요. 약간 좀 건조하게 키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흙들은 배수가 원칙 잘 되잖아요. 잘 되기 때문에 뭐 한 4일, 5일에 한번 주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렇게 듭니다. 화분도 이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요. 흙은 마사, 녹소토, 저곡토, 경서, 뭐 배수 잘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좋은데요. 요런 일본 요런 흙들한테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집에 있는 거 혼합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사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키우기 한번 알아봤습니다요. 자, 그리고 이거 대륜 껑해다리요. 자, 대륜 껑해다리도요. 이게 겹껑이 있고 홀꽃이 있더라고요. 또 알아보니까. 자, 요건 겹꽃이에요. 홀꽃도 또 있더라고요. 참 복잡합니다. 자, 여기다 합식을 해줄 건데요. 여기 흙을 좀 덜어내 볼게요. 제가. 자, 요렇게요. 아이고야, 참. 이거 작년에 죽은 줄만 알았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요거를 옮겨야 되니까 어차피 요거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구경 좀 해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요걸 이렇게 뽑았으니까요. 뿌리 정리 좀 살짝 해주고 할게요. 요거 조금 좀 긴 뿌리 좀 이렇게 잘라낼게요.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자, 그래가지고서 요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요렇게 해서 넣어줄게요. 아, 두 뿌리가 돼 버렸네요, 이게. 자, 요렇게 해서 두 촉이에요. 여기 한 촉, 여기 한 촉,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요. 살살 이렇게 덮어줄게요. 아우, 너무 이게 조심스러워 갖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됐고 요거 한번 뽑아 볼게요. 뽑아서 여기 그대로 옆에다 옮길 거예요. 자, 요거는 흙이요. 녹소토하고 모래가 마사가 약간 섞였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뽑아서 바로 옮겨 볼게요. 야, 뭐 옮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그냥 옮기시는 분은 잘 빼서 이렇게 옮겨 보세요. 자, 이렇게요. 한 촉입니다. 한 촉.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그거 때문에 약간 좀 그걸 섞은 것 같아요. 여기 농장에서 나올 때는요. 마사가 약간 섞여 있는데, 여기에다가 마사가 약간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그대로 한번 써줘 볼게요. 자, 이렇게요. 아유, 진짜 이게 너무 가격이 거금이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옮겼는데요. 자, 요거 조금만 위로 좀 빼올려 볼게요. 요거를 약간만 이렇게 위로. 아이고야, 막 너무 이게 뭐 막 비싸니까 저도 뭐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떨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깥에 이렇게 채워줘 볼게요. 처음처럼 야생토에다가 10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집에 녹소토 있으면 녹쇠토, 그 다음에 또 사냐초 있죠. 그런 거에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냐초 사놓으신 분. 자, 이렇게 해서. 야, 참. 자, 요거 요렇게 해서 옮겼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한 개 옮겨봤는데요. 이게 제가 꽃 그 개화는 작년에 키워보니까 굉장히 오래 가요. 이게 여기 한 촉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한 촉이 올라오면 한 2개월 3개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따뜻하면 이게 오래 안 가요. 시원하게 키웠을 경우에 이게 좀 오래 가더라고요. 작년에 이거 꽃 굉장히 오래 봤어요. 제가 이거요. 요렇게 보고서 이제 여름에 되면은 이게 잎이 누렇게 떡잎이 져요. 누렇게 떡잎이 지면 그때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물을
이따금씩 한 번씩 줬어요. 한 보름에 한 번씩.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는 1월 달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옵니다. 죽었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지금 요렇게 촉이 트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요. 자, 그런데 9월 달 정도부터는요. 물을 여름에는 보름에 한 번씩 정도 줬고요. 9월 달부터는 한 10일에 한 번 준 것 같아요. 흙에다가 물만 줬어요, 제가. 이해 가시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요렇게.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3, 4일 전까지만 해도 이 촉이 안 보여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답니다. 근데 요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정말 기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한번 옮겨봤습니다요. 키우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대륙 껑에다리는 물을, 이게 제가 지금 화분이 크잖아요. 선생님 화분인데 요 화분이 커가지고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 물 줘요. 이 위에가 바짝 말라요. 녹소토는 이게 마른 게 표시가 나거든요. 이게 바짝 마른 다음에 2, 3일 있다 물을 한 번 줘요. 그럼 이제 이게 또 속에가 말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물 한 번 주면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여기가 약간 좀 겉흙이 마른 게 표시가 나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주니까 보통 7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거예요. 자, 요것도 물 주기가 건조하게 키우라 그랬잖아요. 요렇게 복토를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게 말라 보여요. 말라 보이면 한 이틀 정도 더 지나서 물을 한 번씩 줘보세요. 그러면 아마 주기가 딱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주기가 제일 궁금하죠. 자, 지금 분갈이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거 미름 몰약이에요. 이렇게 흠뻑 쳐주고요. 인트라나 뭐 메네들이나 이런 것도 살짝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뿌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활착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영양제는 안 됩니다. 영양제는 아직 빨라요. 한 달이나 뭐 이 정도 후에 영양제 주셔야 돼요. 이런데 막 영양제 올려놓으시면 또 비료 피해 입어요. 자, 요런 거는 주시면 안 돼요. 뿌리가 아주 굉장히 약하잖아요. 다 털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그렇게 옮겼어도요. 자, 요런 거는 영양제 이런 거로 주는 거는 안 되고, 인트라, 미름 몰약, 그 다음에 또 메네델 뭐 요런 거는 가능합니다. 하이포넥스도 조금 빨라요. 이런 거는요. 한 달 후에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계피물이나 요런 건 주셔도 돼요. 계피물, 마늘물도 조금 빠릅니다. 마늘물도 한 달 후에 20일 정도 후에 주세요. 자,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